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손지현입니다. 드디어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은 어찌 보면 알레르기의 계절인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꽃가루도 날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갇혀있던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뛰어나가기도 하고 이런데요. 사실은 이 코로나가 너무 들끓어서 외출을 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죠. 더군다나 저희 거의 2년 동안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알레르기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3월이니까 오늘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특히 그 중에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비염이라는 것은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긴다, 비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알레르기라는 앞에 단어가 붙었으니까 이 코 점막에서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외부에 있는 알러젠, 즉 항원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비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런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을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감기와 비슷하게 콧물이 나거나 코막힘이 있거나 재채기 증상이 있지만, 또 눈이 가렵다든지 또는 간지럼이 생기다든지 알레르기 증상이 좀 더 가까운 증상들이 생기는 것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차이입니다. 축농증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또 착각하기 쉬운데요.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축농증이란 것은 바로 코 옆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곳에 콧물이 쌓이거나 염증이 생겨서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특징적이라면 누런 코가 나오게 되고 냄새도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는 축농증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확실하게 구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코 안을 들여다보거나 검사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요? 가장 많은 부위를 찾아가는 게 바로 진드기입니다. 이런 진드기 원인이 많이 나타나고요. 곰팡이 또는 동물의 털 이런 것들도 자극이 되죠. 물론 코를 좀 더 자극해주는 꽃가루라든지 먼지 이런 것들도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알레르기성 비염은 가장 괴로운 게 계속해서 콧물이 나는 거죠. 알레르기성 비염의 좀 특징은 아까도 원인이라든지 이런 건 얘기했었지만, 좀 계절성을 좀 더 띠게 돼요. 봄철이라든지 가을철에 좀 더 증상이 심해지거나, 또는 이 알러지에 대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좀 만성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이 마스트 검사라거나 특정 물질에 대한 IgE 검사를 해서, 즉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또는 피부에 패치 테스트를 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바로 이제 항히스타민이라든지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라든지 해서 증상을 많이 깔아앉혀주고 회복하는 요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찾아서 그것을 면역 주사나 약으로 통해서 복용해서 과한 면역이 점점 낮아지도록 하게 되는 면역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이 비염을 계속 유발하게 되는 원인을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중격이 틀어져 있거나 또는 비점막이 너무 두꺼워져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방할 수 있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러지의 원인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진드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 진드기를 가장 줄이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많이 증식할 수 있는 게 약 25도 정도의 온도고요. 습도가 한 80 정도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증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드기가 많이 살고 있는 천이나 섬유 소재의 제품들이 있다면 많이 줄여주는 게 좋고요. 친구류 같은 경우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진드기가 많이 사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건조기 쓰고 있죠. 먼지도 많이 제거해 줄 수 있고 뜨거운 열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기 사용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습도가 너무나 올라가는 일에는 집에서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진드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진드기는 진동에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이불 청소기를 보면 진동을 해서 두드리면서 하는 청소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집에서 청소기가 없더라도 이불을 걸어놓고 두들기는 방법도 진드기를 사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머니들이 되게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햇볕에 이불을 널고 그 다음에 이
빗자루 같은 거로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진드기가 서식하는 것을 많이 줄여준다면 알레르기성 비염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아쉽죠. 다음 시간에는 기능의학적으로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